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블루윈드님이 너무 감사한 슈퍼땡스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최저점에 살 순 없지만 무릎 아래 그 어딘가에 평단가를 맞추면 됩니다. 소중한 슈퍼땡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최근 2일 급반등을 통해 제 계좌 수익도 4천만원 정도 급등했는데요. 미국 직두계좌는 76% 수익률과 1억 3,4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국내 계좌는 104% 수익률과 61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평단가까지 올라오며 총 1억 8천만원 수익까지 복구한 상황입니다. 결국 기다리면 신고가를 또 경신하게 될 겁니다.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제 자산은 더 불어나 있을 겁니다. 이 웅덩이 기회를 분할로 잡고 있으니 말이죠. 자, 어제까지 기막히게 모든 것들이 반등 시그널을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우 강한 지지선으로 알려진 중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을 터치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함께 RSI는 30을 터치하며 이제 미국 주식은 과매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공포 구간과 함께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단기적이든 찐이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자산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최근 불거진 경기 침체 우려를 잠재워 주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매우 강한 지지선 200일 이평선 도달입니다. 현재 화면 속 그래프를 보면 과거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200일 이평선을 터치했을 때 반등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한 중기 지지선으로서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 더욱 안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드디어 반등을 해주나 싶더니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시 큰 장대 음봉을 만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해주지 못하고 큰 장대 음봉을 보였다는 것은 역시나 이번 조정장은 긴 호흡으로 웅주패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한 번에 큰 비중 매수하거나 저점이라고 예측해서 몰빵 매수하면 절대 안 되고 덜 먹더라도 긴 호흡으로 웅주패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자, 강세장에서 200일 이평선은 매우 강한 지지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다만 여기를 뚫고 내려가게 되면 더욱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지금 여기를 지켜주고 반등하는지 아니면 결국은 뚫고 내려가게 되는지 이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추가로 두 번째 반등 재료인 RSI를 살펴보면 며칠 전 RSI는 나스닥 기준 29.9, S&P 500 기준 30 정도까지 하락했는데요. 200일선 터치와 RSI 30 터치는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딱 여기서 반등을 주었는데요. 일시적인지 찐반등인지 맞출 순 없다고 항상 예측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그런데 어제 반등하다가 큰 장대 음봉을 보니 현재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좀 더 저점을 뚫고 내려가거나 쌍바닥 또는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다시 보수적 관점에선 긴 호흡 웅줍을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매우 주목한 이유입니다.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은행은 금융시장이 지금처럼 불안하다면 그러니까 급락을 보이면서 공포에 떨게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즉 금융시장을 사실상 도와주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급등하던 엔달러 환율이 크게 급락하는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는데 이 우려 불확실성을 잠재워주는 발표였다는 거죠. 아,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게 일본은행이 나서서 도와주는구나 라는 안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을 보고 일본에게 어느 정도 압박을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기막힌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호재였는데요. 바로 서비스 PMI 발표였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는 현재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시켜줍니다. 경기 침체 우려도 부각되고 있었는데 서비스업 발표가 이를 해소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시켜주었고 일본 중앙은행이 나서주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해소되었고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워렌 버핏의 매도에 대해선 이미 다 팔았으니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다며 오히려 호재라는 뉴스가 퍼지고 있었고 중동전쟁 역시 전면전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럼에도 어제 미국 주식은 반등하다 실패했고 다시 큰 장대 음봉을 보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해석을 살펴보자면 지금 투자자들은 불안한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유지한 상태고 JP모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제 겨우 50% 정도만 진행되었다고 겁을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 악재가 나올 때
심장은 쪼그라들고 공포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드디어 반등쯤에서 오를 줄 알았는데 어제 하락을 보면서 여러분은 꼭 느끼셔야 합니다.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이죠.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용기를 내서 웅줍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긴 호흡으로 잘게 쪼개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웅줍해야 하죠. 전 현재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 기회에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 매수 비중과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시고 커뮤니티 확인 후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분명히 이번 웅덩이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서운데 왜 이럴 때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것이며 왜 이럴 때 긴 호흡으로 잘게 쪼개서 웅줍하라고 말할까요?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2020년, 2022년 모두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처럼 막 뉴스에서 퍼질 때 오히려 이게 지나고 나면 기회 그 어딘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서 우리의 계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처럼 고통스러운 피바다일 것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제 영상을 보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이걸 기회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라는 것은 말이죠. 경기 침체 온다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 웅줍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왜? 모두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매스컴에서는 또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의 개미들은 털려나가고 있죠. 이를 통해 극소수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식시장은 매번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고 투자자들과 매스컴도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엔 진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그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조정 하락장에서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복됨과 함께 투자자들 역시 악재의 재료는 모두 다르지만 다 급락한 뒤에 뒤늦게 하락에 베팅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개미들은 이미 다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마치 고점 매수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리먼 브라더스 때도 마찬가지였고 에볼라 바이러스 때도 동일했죠. 브렉시트, 코로나, 그리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까지 악재의 재료는 모두 다 다르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 우상향을 외치던 투자자들조차 하락에 베팅을 하게 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또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캠피셔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이 부분과 꽤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주식시장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한다. 그러면서 우상향을 그려나간다 라는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변동성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5줄 웅줍입니다. 오를 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상승을 즐기는 것이고요. 내릴 때 본격적으로 웅줍 분할 매수하고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소수 웅줍러로서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숏을 외치고 모두가 비관적이라면 우리는 극소수로서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바로 변동성 빅스지수를 보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3일 동안 빅스지수는 135%나 상승했는데요. 이게 바로 3거래일 역대 3위 급등 순위입니다. 역대급 변동성이 컸던 이번 공포 주식시장이지만 과거 빅스지수가 크게 상승할 때 사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웅줍 기회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1년, 2년, 3년, 4년, 5년 뒤 모두 지금보다 상승한 초록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으로 하락한다? 이는 웅줍 기회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변동성 빅스지수가 크게 상승할 때, 즉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죠. 이때가 최고의 웅줍 분할 매수 타이밍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빅스와 S&P 500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웅줍 분할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또한 현재 나스닥만 10% 넘게 빠졌을 뿐이고 S&P 500은 겨우 8.5%만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0% 정도의 조정장은 지극히 당연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려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변동성을 이용한다면 떨어졌을 때 비중을 더 높이는 진정한 웅줍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더 떨어질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떨어질 수도 있고 20%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2022년처럼 30% 정도 떨어질 수도 있고 2008년처럼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두면 위기가 아닌
비로소 기회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 지금 여전히 기회로 바라봅니다. 물론 고금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크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폭락장, 하락장에 대한 현금 비중을 또 따로 꼭 가지고 계시라고 권장드리는 겁니다. 전 항상 그 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덜 먹더라도 오래 가기 위해서 말이죠.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해두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언제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떨어질지 맞출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에 이 기회를 계속 잡기 위해 웅덩이 매매법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난 뒤 대다수 개미들은 진짜 기회였네 라면서 후회하고 또 버스를 놓치고 또 뒤늦게 고점의 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땐 또 막 계속 오를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비관론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찾지 말고 낙관론자가 되어서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꼭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이 정도 기회는 딱 한 번 처음 온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